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외신들도 굵직굵직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비우량 채권들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함께 좀 살펴보시겠고요.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완화돼서 공매도 금지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정책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900선, 코스피 1900선을 지키기 위한 연기금들의 집중적인 매수 릴레이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기사라서 이 기사는 조금 좀 길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미국의 비우량 채권, 흔히 말하는 투기 등급의 채권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무너지고 기업들의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악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는 반등했습니다만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면서 사우디, 러시아 두 산유국 간의 치킨 게임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 원가가 높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비우량 채권들의 리스크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북미에 있는 비우량 채권, 투기 등급 채권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낸 인덱스인데요. 하이힐드 인덱스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지수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밤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회사채 부도 위험 지수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기사 본문에 한번 보시면 이 지수가 지금 하룻밤 만에 145bp. 굉장히 체감하지 못할 텐데요. 실제 1.45%포인트가 한꺼번에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여기 그 이전 전고점을 보시면 여기 2015년 언저리에 여기 굉장히 고점 불쑥 솟아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위안화 그 평가 절하가 되면서 1달러 7위안이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중국 내에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때였는데요. 거의 이때 수준하고 맞먹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그 투기 등급 회사채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다른 기사도 함께 좀 보시면 여기 추락천사라는 fallen angel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에서 쓰는데요. 투자 적격 등급에 있다가 투기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진 회사들을 우리는 흔히 추락천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올 들어 벌써 6곳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 해 전체로 보면 13곳이 투자 적격에서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됐는데요. 올 들어서는 2달 만에 벌써 그 절반인 6곳이 투기 등급으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회사의 리스크가 크레딧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굉장히 높아지고 또 투자 적격 등급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또 문제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주요 신용 등급별 회사채 발행 규모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기 트리플 B 라인,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 트리플 B 마이너스 이 세 개의 신용 등급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지금 3조 2천억 달러 정도로 투자 등급 회사채의 한 53%가 트리플 B에 다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트리플 B에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신용 등급이 삐끗해서 한 단계나 두 단계 떨어지다 보면 바로 투기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강등돼서 회사 자체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4배나 늘어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 역시 비교적 싼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하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트리플 B 라인의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금리는 밑으로 더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크레딧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또한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실제 강등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런 기업들은 저금리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트리플 B 이하
그러니까 투기 등급에 투자하는 헤지 펀드들의 자금도 지금 굉장히 빠른 규모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우려를 더 키우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회사채 그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있으면 국채 금리는 신용도가 가장 낮은, 신용도가 가장 높은, 그래서 돈을 떼이기 거의 불가능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일정 부분 금리 차, 이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금리 차를 벌여서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비싸게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위로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이 회사채와 국채 사이에 이 금리 차이를 우리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 크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핵심적인 부분은 국채 금리를 위로 좀 끌어올려서 이 스프레드를 좁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회사채 금리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 스프레드를 좁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요. 또는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웃돈을 주고 채권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텀 프리미엄을 금리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요. 하나는 단기금리,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죠.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거나 또 텀 프리미엄,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를 약화시켜서 텀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가야 시장 금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 방법은 대대적으로 내수를 부양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를 약화시킨다. 그 말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는 카드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매일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통화 부양 정책을 내놔라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간밤에 그러니까 페이롤 텍스라고 얘기하죠. 급여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 급여세는 지금 미국의 6.3%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 소득은 소득세라는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는데 평균 급여세가 지금 6.3%입니다. 지난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유럽 재정 위기로 굉장히 미국 경기도 어려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6.2였던 급여세를 4.2로 2%포인트 인하했었는데요. 이때 가계에 풀린 자금이 우리 돈으로 무려 120조 원에 이르렀고요. 그 120조 원이 내수 경기를 부양해서 미국 경기를 좀 안정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지금은 다시 6.2로 돌아가 있지만 이 카드를 트럼프가 다시 꺼내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본 뉴스를 보면 트럼프는 아예 연내에 6.2%인 급여세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미 트럼프는 2013년부터 집권 이후에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불려놨고요. 특히나 지금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수월치 않을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는 일단 그 구두 개입 정도로 급여세 인하를 얘기해 놓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시차를 이 연준을 압박하는 형태로 메우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50bp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비전통적인 방식의 추가 부양책을 내놔야만 시장이 위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회사채 금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회사채와 국채 간의 스프레드를 좁힐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들이우고 있는 크레딧 시장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이나 일본처럼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연준은 지금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기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다. 다만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대대적인 부양책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앞 기사를 한번 보면 여기 부도 위험 지수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앞에 생략돼 있지만 그 이전 상황들을 보면 2011년, 12년 상황, 지금 제가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유럽발 재정 위기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부도 위험 지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비하면 지금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만 그 이전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났던 주요 위기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부도 위험 지수 자체는 결코 높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또 미국 행정부 또 다른 선진국들의 재정당국, 통화당국이 적극적인 소방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위험한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다만 뉴스플로우를 계속 와치하시면서 이런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를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이제 뭐 두 가지 뉴스는 좀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빨리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증시 안정 대책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내놨는데요.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공매도 과열 종목 우리 공매도의 전체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 대금이 워낙 많을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일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이미 취해졌었는데요. 이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거래 대금의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이 6배 이상 늘어나야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3배 이상만 늘어나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주가가 20% 이상 빠진 종목일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가 2배만 늘어나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하루 공매도 금지하던 걸 열흘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지수가 4.1% 이상 빠졌던 지난 9일 상황을 보면 하루 만에 공매도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서 9천억에 이르렀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과열 종목을 더 많이 늘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공매도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증시 안정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전체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창고를 막기는 제한적이다. 라는 점에서 향후에 주가가 더 하락하거나 공매도 세력들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 홍콩식의 공매도 지정제,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많이 몰렸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또는 SK이노베이션 등등 시가총액이 높으면서도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종목들은 수급상의 단기적인 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그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다음 뉴스는 바로 연기금들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의 창고를 일단 막는다는 하나의 안정 조치, 또 사실은 뒤에서 정부가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연기금들,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국민연금들이 움직이면서 저가의 시장을 받쳐주는 수급상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1900, 어제도 이 코너에서 PBR 0.8배 정도 수준에서는 시장이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연기금들은 이 시점에 맞물려서 주식을 싸게 매집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연기금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종목들을 싸게 헐값에 매수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몇 거래일간의 지금 흐름들인데요. 5일, 6일, 9일, 10일 연기금들이 나흘간 4거래일 동안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전체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연기금들의 흐름 자체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항상 소극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싸게 장기 보유할 수,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의 매수를 추종하는 전략 자체는 썩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추가로 국민연금이 한 9조 원 가까운 실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구원 수수로 나서서 시장의 수급 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 플러스 알파로 연기금
기금들의 시장 투입, 이 가능성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을 안정적으로 좀 받쳐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지, 특정 종목군 중심으로 공매도가 많이 몰렸던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느냐, 또 연기금이 많이 사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연성들을 좀 배제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급반등을 했습니다. 뭐 펀더멘탈리하게 뭔가 좋아진 점은 없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과 연준과 트럼프 3자 간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도 부양정책을 안 쓸래라는 시장의 어떤 협박에 지금 트럼프나 연준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반응을 미리 그 선반영해서 주가는 또 간밤에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결국은 부양에 따른 안정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저가에 매수할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